네, 종목핫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양시장 모두 저점 대비했을 때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고요. 사실 시장을 오늘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거의 부재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모두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메모리 쪽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중국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이쪽으로 자금이 또 많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증시가 굉장히 많이 소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거래액이 하루에만 494억 원, 4조가 넘었다라고 하고요. 이 중국 증시가 오늘 정말 강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니케이 225 지수라든가 홍콩 항생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일 하루 쉬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을 내다보는 해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의 참여 방법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가 오늘 이제 또 빵 터졌는데, 네, 삼성전자 생각보다 이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또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가장 큰 오늘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고 잠시 후에 좀 리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국채 금리 그리고 삼성전자 이벤트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동결이냐 아니면 0.25% 인하냐로 지금 다 구도가 잡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쉽사리 고용이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또 내렸다가 임금 상승률도 높은 상황인데 금리를 더 내렸다가는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한된 그런 시각으로 보는 와중에 중동 리스크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중동 리스크가 또 확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제유가가 간밤에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 이 국제유가가 많이 튀다 보면은 결국에 또 이제 물가 지표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물가가 잘 안 잡히는 상황에서 또 쉽게 금리를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를 조금 끌어올리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인데 영업이익 9조 원대, 9.1조 원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더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참고사항을 조금 붙여주거든요. 항상 실적이 나오면은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일회성 비용이 조금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번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사과문입니다. 이 사과문이 나오면서 조금 두 가지 측면으로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 사과를 할 게 아니고
오히려 뭐 지금 최근에는 조금 부진했지만 이제 D램 쪽에 대해서 조금 매출이 올라올 거고 HBM도 결국에는 공급을 할 거고 내년은 더 나아질 거다 이런 식의 조금 어떤 긍정적인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해줬다면은 조금 더 시장 참여자들이 환호를 얻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추세의 바닥을 조금 잡아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뜬금없이 사과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놀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사과를 조금 진심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사과를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의 신뢰를 크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네. 또 배수의 진으로 조금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사과가 조금 진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뭘 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D램 쪽도 좀 부진하기도 하고 네. 사실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1, 2위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TSMC에 대비해서. 반면에 이 메모리 쪽이 그러면 상황이 괜찮냐? 메모리 쪽에서는 또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그 차이를 또 2위 그룹과 크게 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HBM도 이거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닌 거냐 이 공급에 대한 이런 걱정도 쉽사리 조금 떨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중한 사과였고 앞으로 좀 개선이 되는 여지를 좀 보여주고자 진심을 다한 사과문을 낸 거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찌 되었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조금 받아들여질지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이 사실이냐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더 좋게 나올 거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앞두고 나서 4분기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이면은 분명하다. 요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발 이 매크로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계속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려고 노력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들 고민이 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방송 말미에 오늘도 언박싱 종목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기법, 이 전략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드렸었던 언박싱 종목들 리뷰 타임들 많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략까지 제가 잠시 후에 교육해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자면 이 미국 국채 금리와 그리고 이 금리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금리 관련된 얘기, 두 번째는 오늘 굉장히 핫했던 얘기죠.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많이 하회를 하면서 시장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첫 번째 미국 금리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11월 관련해서는 이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냐 인하가 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지금 굉장히 시장이 관망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외인의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오늘 정말 많은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었지만 이 사과문까지 조금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 사과문이 또 해석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시장도 혼란스럽고 그런 하루였을 텐데 내일은 또 이렇게 휴일이 됩니다. 이 휴일이 되다 보면 쉬어가는 시장일수록 더 많은 걱정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하루를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 계좌에 담긴 이 종목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풍산이고요. 6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풍산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66,200원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2%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 풍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또는 이 탄약과 관련해서 이 소모품이 앞으로 방산 관련된 이슈로 많이
소모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 풍산이 지금 여러 가지 재료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선 구리 관련 종목이기 네.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이 방산 쪽에 대한 재료도 지금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사실 이 풍산에 대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제가 어제 언박싱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일자의 어떤 방송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목표가를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의 정치 대선을 조금 이용을 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쪽에 조금 더 우호적인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전쟁에 대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조금 확대함으로써 어쨌든 이 지지율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조금 유리하게 환경을 조금 만들어주는 이 행위를 조금 더 이 대선 전까지 조금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달 정도 모멘텀이 조금 남아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도 저는 이제 4, 5월의 고점을 조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국의 17개 재련소에서 이제 구리에 대한 어떤 생산을 감축을 했습니다. 이제 감산을 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경기 부양을 가동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중국의 구리 수요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저는 네. 이제 글로벌 쪽을 이렇게 봤을 때 전 세계에서 80% 구리 수요가 이제 중국에서 일어나게 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은 곧 구리 가격의 상승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모멘텀이 가동이 되면서 추세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리 가격 상승만으로도 이 풍산의 주가도 길게 보게 되면 8만 원 선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전일자 방송에 제가 언박싱 종목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뱅크웨어 글로벌입니다. 이 매수가는 10,0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뱅크웨어 글로벌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500원이고요. 1%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은 상장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고요. 이 뱅크웨어 글로벌이 얼마 전에 또 10월 4일 정도에는 미국의 이 CFTC의 글로벌 시장 소위원회가 토크나 증권의 담보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승인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이 뱅크웨어 글로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앞에 말씀을 해주셨던 재료가 10월 4일에 나오면서 네. 시세가 좀 10월 4일에 강한 흐름을 네.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모멘텀은 이제 STO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부가적으로 CBDC 관련해서 하느니 또 12월에 대규모 테스트를 좀 진행할 예정이긴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CBDC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말에 이런 CBDC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도 동사도 모멘텀에 조금 받을 수가 있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TO 쪽은 지속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요. 특히 내년에 이제 굉장히 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대장 테마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비율을 좀 드려보자면 NFT 쪽이 21년도 때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굉장히 강세를 보였을 시점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NFT 테마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했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2개월, 21년도에 한 2개월, 3개월 정도가 네. NFT 관련 테마 종목들만 올라가고 나머지가 다 안 가는 형태의 장세가 조금 지속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소외감을 굉장히 만들었었던 그런 광기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NFT 관련 종목들 당시에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저점 대비 5배, 7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이제 어떤 크립토 사이클에서는 STO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냐면 비트코인의 어떤 반감기 사이클이 이제 곧 있으면 좀 시작이 될 거라 봅니다. 반감기는 이미 진행이 됐고 6개월 뒤부터 보통 크립토 가격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크립토 시장의 주역은 저는 이 블랙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블랙록 레드핑크 회장이 이 토큰 증권이 앞으로 이제 금융시장의 최종 진화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네. 이들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냈기 때문에 이 신청이
상승이 허가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단연간 미뤄지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언이 굉장히 저는 주목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내년에 STO 테마가 그런 측면에서 많이 크게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STO 관련 종목들은 꾸준히 잘 봐야 된다. 다만 올해 4분기 때 이 강세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를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올해를 놓고 봤었을 때 대응 관점을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손절가는 한 9,500원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단기 목표가는 한 13,000원 정도까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까지 조금 느긋하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적어도 공모가는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공모가 여기 16,000원이거든요. 충분히 좀 길게 보고 여유롭게 본다면 16,000원 정도 한번 터치는 해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길게 본다고 했을 때 손절가는 8,000원 이렇게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이요? 손절가요? 예, 맞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말씀 주시면서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선 손절가는 8,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16,000원 부근으로 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대봉 LS입니다. 24,30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오늘 좋았는데 막판에 제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대봉 LS 29,000원에 확인되고 있고요. 3%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조금 다소 아쉬웠습니다. 네,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위고비 관련된 이런 뉴스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사실 삭센다와 비교를 했을 때 위고비의 가격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삭센다 같은 경우는 4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로 맞을 수가 있는데 위고비는 180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도 예상을 하는데 이 대봉 LS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위고비가 이제 국내 15일에 출시가 네. 될 수 있다. 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15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보고 지금 이제 이제 조금 그 대응을 네. 좀 해야 되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혹은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 조금 기술적인 측면을 조금 고려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선 대봉 LS를 놓고 봤을 때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고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오랜 조정의 어떤 늪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단기적인 기술 측면에서 조금 해석을 한번 보자면 차트를 보면은 이 최근에 9월 고점에서 시세가 이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여준 이 윗꼬리 흐름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월에 많이 팔고 그리고 8부에서 다시 한번 더 팔고 빠지는 형태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9월에 팔았었던 구간들을 재매집하는 형태로 오늘 윗꼬리를 좀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해보자면, 만약에 매집이라고 했었을 때 오늘 시간에는 2%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매집이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는 조금 이제 모멘텀의 길이가 길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목표가는 23,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여유로운 목표가는, 낙관적인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만약에 2만 원 이 라운드 피겨점이 깨지게 됐었을 경우에는 이게 이번 재료를 앞두고 나서 재료 소멸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다 팔고 빠지는 형태의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만 원은 손절가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지만 2만 원이 이탈했을 때는 손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수적인 목표가 23,000원, 조금 여유롭게 봤었을 때, 좀 높게 봤었을 때는 최대 목표가 25,000원 이렇게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봉 LS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노을입니다. 3,795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노을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3,025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18%의 강세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노을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하고 보면은 이 WHO의 산하기관에서 이 노을의 마이랩의 사용권을 권고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마이랩이라고 하면은 인공지능 기반 자궁경부암 진단 솔루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을이 가지고 있는 이 재료 언제까지 갈까요?
이게 이제 아마 강하게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이게 뭐 랠리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말 그대로 조금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텐데 동사의 매출 비중은 대부분 여기 마이랩 제품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진단 기기도 그렇고 이쪽 플랫폼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WHO에서 어쨌든 그 사용 권고를 했다라는 네. 것 자체가 단기적인 강세 모멘텀의 흐름을 조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러니까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재료로 인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시총이 작고 뭐 지속적인 모멘텀이 아닌 경우 이게 당장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돼가지고 굉장히 실적 성장을 크게 일으키면서 대세 우상향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재료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 같은 경우는 11선 혹은 이제 조금 여유롭게 봤을 때는 21선 정도가 이탈됐을 때 정리를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정말 보수적으로 보겠다. 나 정말 네. 짧게만 보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5일선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빨간 선, 이게 잘 확대해 보면 여기 빨간색 곡선이 5일선입니다. 5일선은 내일 되면은 22,500원대로 크게 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5일선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조금 손절을 조금 최소화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 재료의 길이가 저는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5일선을 좀 네.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5일선 손절가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작년에 거래량들이 많이 터졌었던 구간 밑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라운드 피겨 지점기랑 겹치거든요. 4,000원 정도 목표가를 보고 한번 짧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을의 목표가는 4,000원대로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다음 종목은 태성입니다. 23,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이렇게 온 것 같은데 태성 오늘 종가 볼게요. 37,600원으로 오늘도 굉장했습니다. 22%로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또 신고가까지 썼어요. 그리고 그 장중에는 25%까지 터치를 하고 결국에는 22%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태성 언제까지 갈까요? 지금 랠리는 사실 이제 어떤 예측의 영역보다는 네. 조금 관계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제 중국 관련 이슈도 좀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 그 복합동박 설비를 국내 최초로 했습니다. 그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복합동박 설비를 국내 최초로 했고 그것도 이제 CATL의 주문을 받고 나서 했다라는 점. 네. 그리고 파나소닉까지도 이제 어떤 협업에 대한 이야기 논의도 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맞지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매출이 조금 이제 올라올 거다 이런 전망도 있지만 어쨌든 작년에는 영업이익 단위로 봤을 때 마이너스 7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가총액은 7천억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다.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어떤 그 성장 기대감 그런 것보다는 조금 주가의 흐름이 좀 빠르게 움직인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조금 긴 조정의 흐름이 한 번 정도는 나올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단기 추세로 조금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청자님께서 이미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 있어요. 상당히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더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5일선 이탈했을 때 전량 수익 정리하자. 네. 딱 요것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성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트렉스입니다. 11,580원 매수가시고 7%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 종목 잘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11,480원에 확인되고 있고요. 4% 빠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 날에는 신저가였는데 9,200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그래도 상승해주는 그런 차트 모양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트렉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 좋잖아요. 예, 우선 네. 가장 큰 이벤트는 10월 10일에 발표되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입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고요. 워너브러스 스튜디오에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스튜디오를 선정한 것 자체가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측면도 있고 로보택시에 대한 내용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테슬라의 이 CEO인 일론 머스크도 좋은 발언을 했기 네.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시세로 나와줄 수 있지만 재료 소멸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10월 10일에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세 나올 때 그냥 정리를 보시는 게 좋다. 그냥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칼질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쉬어가니까 목요일에 또 봐드릴 예정인데요. 미리미리 공부방에 들어와 계시면 저희가 목요일에 또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까 시장 이야기를 굉장히 또 잘 풀어주셨지만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내일 쉬어가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딱 이 거래일이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는 동안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 정말 중요한 이슈가 또 많더라고요. 뭐 CPI라든가 PPI도 나오게 되고 또 FOMC 의사록도 나오게 되고 지금 연준 인사들의 계속해서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있고 중국으로도 자금이 계속 쏠리고 있다 보니까 다른 증시가 되게 많이 소외가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증시에 좋을 게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목요일, 금요일 어떻게 좀 해볼까요? 만약에 눌림으로 작용을 한다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그런 말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 2, 3분기가 다 안 좋았어요. 근데 4분기는 그래도 조금 계절성으로도 좋았지만 이번에는 유독 좀 좋을 거다라는 데는 저는 사실 그 뷰의 변함은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연준의 의사록에서는 사실 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내용은 오히려 안 나올 것 같고요.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좀 물가지표 쪽에서 우리가 조금 보게 됐을 때 조금 이게 우리가 막 서프라이즈하게 안 좋게 나오거나 물가가 튀게 나오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은 큰 부담으로는 이제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연준의 인사들의 그 발언을 봐도 그렇고 오히려 고용이 더 중요한 상황이고 그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좀 잘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유가죠. 유가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좀 한계점이 있다 보여집니다. 80불 정도가 오면은 좀 한계선이고 그 이상으로 더 튀어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악재의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로 활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쭉 정리해 보니까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눌렸다고 다 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합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눌리면 그거는 잡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전략, 기법,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을 잘 배우신다면 어떤 장세에서도 무관하게 시장의 대장주를 잘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만 주포의 자금을 미리 포착하는 스마트 머니 굉장히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은 궁금할 만한 포인트잖아요. 맞습니다. 네, 주포의 자금을 어떻게 미리 포착을 할 수가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예, 우선 제가 알고리즘을 좀 잘 짜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컨셉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똑똑한 돈이 주포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하는 자금들은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해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그 거래에 들어온 자금을 똑똑한 돈, 즉 스마트 머니라고 하고요. 이 스마트 머니를 포착을 하고 우리도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주포들이 매집을 했을 때 그것을 신호로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제가 충분히 예시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리뷰 종목들을 통해서 증명을 굉장히 오랫동안 드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증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나서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이 공식을 상당히 많이 증명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로 이 주포들의 자금을 잘 잡는 기법이다. 이런 이제 네임을 붙이는데 그렇게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와 재료를 리서치를 해서 모멘텀이 더 길어질 거라고 판단되는 그 가운데 올라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모멘텀을 오판을 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매크로 변수라든지 정책 변수가 등장을 해서 이 모멘텀이 중간에 꺾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 중간에 올라탄 사람들은 손실이 불가피하죠. 하지만 이 모멘텀의 시작점을 잘 잡아내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의 중간에 이제 어떤 변수로 인해서 모멘텀이 중간에 툭 끊긴다고 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매매 포인트부터 네. 예시 종목까지 네. 조금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매매 포인트입니다. 이 설명을 저는 오늘도 드릴 겁니다. 이 좋은 기법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승률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10번을 거래해서 5번 이상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된다.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해요. 그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야지 매매 횟수를 증가하고 반복했었을 때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기본인데 문제는 수익을 10번 중에 7번 보더라도 수익 봤을 때는 플러스 3%씩만 챙기다가 마이너스 3번 봤는데 마이너스 폭이 15%예요. 좋은 기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5번 중에 5번밖에 못 이기더라도 손실을 볼 폭보다 수익을 봤을 때 폭이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그런 요소를 갖춘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두 번째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로직이 간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복잡한 이제 로직을 갖고 있는 기법이라고 한다면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가 실수할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볼 확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직이 간단해야 된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법이라는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배워가시고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게 포착이 됩니다. 이 신호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참여 방법 다 안내 드릴 거예요. 이 신호를 가져가셔서 등록을 하셨다면 일봉 차트상에 포착이 되게 될 겁니다. 이 포착된 날을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제가 포착되게끔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 포착이 되기 직전 거래량들보다 포착이 되고 나서 직후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되게 신기한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작점, 모멘텀의 시작점을 잘 잡아내준다라는 것이고요. 이 시작이 됐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신호 포착 당일 저점, 캔들 저점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포착이 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포착 당일의 그 고점을 이후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 이 앞에 내용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4번째 방법만 알고 있어도 돼요. 신호 포착이 되면 이 직전보다 정말로 직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확인을 하고 잡는 방법이에요.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잡는다면 이후에 뉴스가 나오고 급등이 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증명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방법, 이 4번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리스크 관리 무조건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손절 추세선도 이 노란색 선으로 나타나게끔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 손절 추세선 이탈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거래를 했을 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다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을 통해서 제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재탈환을 했어요. 코스닥 1위 대장주로 다시 등극을 한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의 본격적인 재료들이 2월 중순부터 이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2월 중순에서 말부터 보게 되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이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원천 기술에 대해서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2월 22일에 나왔어요, 올해. 그리고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을 청구를 했다. 이 소식이 2월 26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 중순에서 말 이때 이런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라이선스에 대한 변경 계약, 마일스톤을 청구하는 거, 이 행위들은 회사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즉 양사가 합의를 하고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계약이 됐든 청구가 됐든. 즉 이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들이 공시가 되고 우리들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이 내용들을 미리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포들은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냐? 그렇게 따로 특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이 아닐 수 있어요. 내부 관계자들이 아니고 그냥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협력적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부자 정보를 먼저 이렇게 우회해서 취득을 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주포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런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매집을 했을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죠. 내부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을 앞두고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늘어났다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확대해 주시면은요. 이게 보면은 실적 발표일이라고 해서 제가 이게 급등 나올 때 이게 네모 박스, 하얀색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때 보게 되면은 이때 이제 2월 22일에 이런 뉴스들이 뜨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이 실적 발표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3번이나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다는 거고요. 제일 처음 포착됐을 때가 작년 9월입니다. 자, 포착일은 뭐라 그랬죠?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포착된다 그랬죠. 자, 보세요. 포착일 이전에 어때요? 거래량 없죠.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 늘어납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거래량 늘어났을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2월 13일에 가장 마지막 신호일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오늘까지 보유했을 때 고점 기준으로 320% 시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알테오젠이 잡주가 아니죠. 코스닥 대장주입니다. 대장주도 이렇게 저점에서 잡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거고, 요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4월에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100% 수익이에요. 근데 저 이제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조정이 나와서 저 추세선 이탈하더라도 마이너스 5%, 7%밖에 안 됩니다. 손실이 나오더라도 짧게 나오는 거고 수익이 나온다면 이렇게 길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이 기법을 잘 배워 가셔야 되고 이 기법 신청만 하시면 무료로 다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 신청 방법 앵커님께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할 때는 항상 명확한 본인만의 기준이 필요한데요. 뭐 감으로 하거나 본인의 손가락이 가는 대로, 이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안전하지 않은 그런 기법인데요. 이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같은 경우에는 승률도 굉장히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직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만 하시면 오늘 다 드릴 건데요.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공부방 입장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쪽으로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또 기법 전송해드릴 예정이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방에 들어와 계시면 이 기법을 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님이 장중에 또 여러 가지 기사라든가 시황을 또 야무지게 말씀해 주시니까 주식할 때도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이 입장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하시는 동안 저희가 이 기법으로 잡았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AS를 해볼 텐데 몇 종목이나 준비가 돼 있을까요? 3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어떤 종목을 잡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9월 25일 덕산 테코피아고요. 매수가는 43,800원, 1차 목표가 48,000원이었고요. 이 종목의 수익률은 9.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48,650원, 1차 목표가가 48,000원이었으니까 전문가님 1차 목표가 아주 넉넉하게 달성을 했네요. 맞습니다. 또 짧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줬는데 어떻게 할까요? 2차 목표가 52,000원 잡아드리고요. 네. 그리고 방송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덕산 테코피아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면 실패를 하지 않죠.
예전에도 사실 저에게 네. 증명을 했잖아요. 200% 넘는 맞아요. 시세를 제가 증명을 했던 이미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뜨면은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거를 좀 알아놓으시면은 덕산테크피아를 따로 빼놓으셔서 리스트업을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스마트머니 기법이 특히나 잘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2차 목표가 당연히 52,000원 조금 올려서 제시 드리고요. 지금은 조금 수익률이 작긴 하죠. 근데 네. 아직 처음 리뷰일 때니까 그렇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익률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내용을 제가 조금 작성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 최대 수혜 종목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대선 시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선 관련된 모멘텀을 가장 잘 받고 있는 이제 종목이다. 전해액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실제로 이 전해액 관련된 내용들도 좀 좋은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말 되면은 공잘 증설이 완료가 되고 내년 캐파에 대한 기대에 대한 내용들이 또 보도가 막 될 거예요. 그럼 그 뉴스 나오면서 또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앞두고 들어온 스마트머니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서 다음 종목 제가 리뷰 그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보로노이입니다. 보로노이. 이 종목을 중간중간에 계속 리뷰하면서 아직도 매수해도 된다. 지금도 매수해도 된다라고 계속 제가 가져오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10만 5천 원 제가 말씀드렸었던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 이 종목도 저는 2차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조금 올려서 조금 제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이 아직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지금도 매집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이 52주 신고가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52주 신고가의 스마트머니 신호가 나오는 경우들은 굉장히 더 크게 탄력적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통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선 이 안비아와 기술 이전 옵션 계약을 좀 체결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이 바이오 쪽이 4분기에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반도체가 부진하거나 혹은 이제 2차 전지와의 어떤 시속 게임도 벌어질 수가 있고 한 축에서 이제 주도 업종 중에 하나가 되고 특히 그 중에서 52주 신고가를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들었었던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이런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렇게 52주 본격적으로 52주 신고가 랠리가 진행되기 이전에 잘 잡아내기 위해선 역시나 이 스마트머니 신호를 잘 가지고 있는 게 맞고 이 기법을 잘 활용해서 잘 먼저 매수를 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리뷰 종목 설명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엠텍이에요. 사실 제가 추가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때. 예, 25,000원에 종료를 한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된 종목들 제가 좀 이렇게 들여놓으면은 결국에 리뷰할 종목들이 워낙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중단을 했는데 이 종목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이 리뷰를 제가 9월 23일인가 한번 드렸을 겁니다. 한번 9월 23일 방송에 보시면은 월요일 방송일 겁니다. 그때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더 추가 목표가를 드리지는 않지만 40%, 50%, 100% 올라갈 수 있는 맞아요. 종목이다라고 분명 말씀드렸고 오늘 고점 시세 기준으로 40%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가 7월 1일에 포착됐거든요. 화면 보시면 7월 1일 포착 전에 거래량 없잖아요. 자, 화면 한번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대 보시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기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는데 포착 직후 거래량들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이럴 때 만약 바로 매수를 했으면 벌써 거의 2배 나오는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가지고 계셨다면 방송을 보기 이전에 먼저 이 종목을 캐치를 하고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박싱 종목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신호를 가지고 이 기법을 잘 배워 놓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페이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입니다. 8월 15일에 또 10월 15일에 또 좋은 뉴스가 있죠. 위고비 출시 기대감을 앞두고 나서 이 신호가 들어왔다는 점. 즉 주포들은 재료를 알고 미리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블루엠텍은 추가적인 목표가는 역시 안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흐름은 계속해서 좋게 보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블루엠텍은 계속해서 흐름이 좋으니까 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덕산 테코피아는 목표가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52,000원까지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로노이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2차 목표가 12만 원까지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저희가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배웠는데 이 기법이 중장기적인 기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 배우면 너무 아쉬우니까 혹시 그 단기 매매에 적합한 방법도 좀 궁금한데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예, 제가 스피드 머니 기법이라고 어허. 계속 제가 이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절대 이 정수를 방송에서 풀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푸시는 거예요? 하도 이제 3분기 시장이 워낙 어렵고 이게 왜냐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 대장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알테오젠을 잡아냈잖아요. 근데 알테오젠 최초 신호 포착이 작년 9월이에요. 근데 본격 상승할 리가 올해 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월 매집의 기간이 일주일만 매집하고 올릴지 아니면 이렇게 6개월 매집을 하고 올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그리고 혹은 스윙 관점에서 보는 게 스마트 머니 기법인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중에서도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그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매집을 끝내고 바로 올라가기 그 지점, 그 급소 지점을 잡아내는 스마트 머니 기법을 활용한 기법, 스피드 머니 기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를 또 야무지게 잘 배우신 분들은 이 스피드 머니를 배우시면 50점이 100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엄청 좋은 단타 기법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요. 제가 예전에 이게 트레이딩, 전업 트레이더를 조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교육할 때 썼던 자료거든요. 그래서 좀 잘 배워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네, 저도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 예, 우선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스마트 머니 기법을 활용한 단타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매집의 신호점을 잡는 거예요. 신호점을 잡고 매집이 끝나고 출발을 할 때 그 출발선을 잡아내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혹은 단기에 적합한 기법이고요.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간편하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IT센입니다. 제가 최근에 언박싱 종목에서 실제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드리고 나서 1차 목표가까지 달성이 된 종목이에요. 보면은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인 건 알겠는데 이 파란 선이 있습니다. 이게 저항선인데 저항선을 뚫을 때가 매집을 끝내고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보시면 작년 11월 1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됐어요. 매집이 들어오고 자 이거를 11월 말에 뚫어냈을 때 저때가 급소 지점인데 급소 지점으로부터 한 달도 안 돼서 110% 시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8월 14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한참 매집을 하다가 한 달 정도 매집을 하다가 이 저항선을 뚫고 나서 시세가 올라가죠. 즉 이 시세가 나오는 그 급소 지점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피드 머니 기법입니다. 이 스피드 머니 기법까지 잘 배워 가신다면, 잘 받아 가신다면 정말 좋은 성적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 스마트 머니를 또 야무지게 배우신 분들은 오늘 또 스피드 머니까지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신청하시면 다 드릴 건데요. 신청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스피드 머니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이 기법들 다 모아서 한 번에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 공부방 입장이 조금 어려워야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쪽으로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기법 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전문가님이 매일 나오시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딱 3일만 나오시는데 내일 쉬어가다 보니까 또 다음 주에 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을 하셔야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오늘 들어와서 또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의 언박싱 종목을 또 받아볼 시간인데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일지 또 궁금하네요. 요새 조금 핫한 섹터이자 또 핫했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2차 전지이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입니다. 2차 전지이자 전고체. 예, 맞습니다. 보니까 이 회사가 최근에 상장한 정말 따끈따끈한 기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코스닥의 4월에 상장한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이고 공모가가 제가 찾아보니까 22,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름을 굉장히 많이 바꿨었는데 첫 번째는 제일공작소였고 그다음에는 제일기공이었고 세 번째 이 회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 2차 전지나 제약, 식품, 방산 산업에 쓰이고 있는 믹싱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맞나요? 너무 잘하시네요. 네,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예.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제일 MNS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지금 공모가가 22,000원이었는데 그거보단 지금 아래로 내려왔나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에 사실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는데 네.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요. 네. 한번 설명 이어가 볼까요? 네. 예, 우선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 모멘텀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믹싱 장비, 믹싱 시스템 전문 업체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기가 그 산화물계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최근에 나온 이거 뉴스죠. 그래서 이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산화물계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에너지 밀도는 높고 화재 위험성이 낮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이 낮죠. 이제 액체 전해질에 대한 불연성을 고체 전해질은 불연성이고 이제 액체 전해질은 가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체인지가 돼야지 배터리 화재에서 조금 안전합니다. 올해 이제 청라에서 일어난 그 벤츠 이제 전기차 화재 사건이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전고체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26년도에 조금 양산을 나설 거라고 하죠.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MNS가 중요한데 국내에서 최다 믹서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건식 전극 전고체용 믹싱 장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그래도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전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의 기대감을 조금 우리가 좀 자극을 할 수 있는 부분. 2027년부터도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합니다. 삼성전기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고체 26년부터 양산한다고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그러면 26년도, 27년도 때부터 성장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올해 화재 사건이 크게 났었던 올해 어느 정도 저는 추가적인 반영이 있을 수 있다 봐요. 특히 2차 전지가 지금 많이 메리트 부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적에 대한 LG엔솔도 실적이 오늘 잘 나왔잖아요. 네. 삼성전자와 다르게. 그래서 2차 전지가 당분간 조금 더 랠리를 필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올해 부각이 됐었던 전고체 배터리 쪽이 더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차트 보게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제 9월 23일에 잡혔어요. 최근에 거래량도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공모가가 2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매집이 공모가를 한번 터치하기 전에 매집 거래량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최대 목표가를 이 공모가까지 보고 대응을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1차 목표가는 따로 잠시 후에 제시드리는 가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바로 제일 MNS였습니다. 공모가가 22,000원이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핫한 2차 전지, 전고체 관련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중간인 내일 우리 증시는 한글날을 맞아서 하루 쉬어가게 됩니다. 흐름이 끊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쉬어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걱정 내려놓으시고 내일 하루 푹 쉬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멋진 전략과 종목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쉬고 목요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